FEBC 초대석 FEBC 초대석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FEBC 초대석 오늘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윤청로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청로입니다. 전무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포항극동방송 애청자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의 윤청로 전무입니다. 저는 품질안전본부장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 줄여서 한수원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한수원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2001년도에 발전 회사가 분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수력과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세계 3대 발전 회사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3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수원은 창립 16주년을 맞이했고 본사가 경주로 이전한 지 1년을 맞이해서 지역과 상생 협력을 노력하고 있고 2009년도에 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해서 총 70조 원 이상을 경제 발전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래는 한국전력,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참으로 중요한 회사가 아닐 수 없는데 현재 그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가 경주에 있죠. 예.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한쪽에 아주 멋진 거대한 건물 저도 본 적이 많은데 작년 3월에 저희 본사가 서울 삼성동에서 경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작년에 오셨군요. 예. 네, 전무님도 지금 경주에서 포항으로 이 인터뷰를 위해서 오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황성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원자력이라고 하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과연 안전한가? 우리 경북 지역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으시죠, 전무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원자력에서 81년도부터 36년간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36년간. 예. 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동일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면서 특히 제가 전무로 승진하기 전에는 월성 원자력 본부장으로 일을 했는데 네. 월성 원자력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3,000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안전 문화까지도 우리가 관리하면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몇 년 전 일본에서 있었던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폭파 가장 큰 충격과 상처로 많은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후쿠시마 원전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원전은 원리와 체제, 그 안전도가 많이 다르다라는 설명을 제가 직접 듣고 왔는데 전무님 가능하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지 않아도 제가 금년 2월에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세요? 예. 아무나 못 들어가죠? 아무나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장소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3번의 중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79년도에 TMI 사고, 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 그리고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는데 네. 우리나라와 유사한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의 TMI 원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는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TMI 사고를 지금 우리가 음미해 보면 원자로 안에 노심이 용융되는 그런 중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분열 생성 물질이 원자로 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동그랗게 생긴. 예, 동그랗게 생긴 이 돔 안에다가 다 잡아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 피해를 거의 없었고 그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의 노형은 TMI 노형하고 같은 노형이기 때문에 네. 중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 이상 나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그 전에서 잡을 수 있도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네.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TMI 후속 조치,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 삼아서 설비를 개선하고 보완하고 또 절차를 개선하고 우리 기술 인력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뭐 짧은 시간이라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한번 경주에 가서 그 설명을 쭉 들어봤더니 안전도의 차이가 크고 정말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은 지속이 돼야겠죠, 전무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전은 규모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 각종 안전 개념으로 설계되고 건설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수력원자력 우리 윤총로 전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막중한 사명감과 또 보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전력에 입사를 하고 네. 또 원자력 업무를 36년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전력 선교회, 한국전력 신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전기불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전기불이 가는 곳마다 밝게 빛과 열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훗날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또 수많은 전기 설비가 우선적으로 북한에 공급이 돼야 될 텐데 전무님 말씀처럼 전기가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도 같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중에 한국전력 선교회라는 그 회사 안에 있는 일종의 신회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경주 한수원 사옥에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하시고 또 그중에 크리스천은 몇 명이고 선교회는 어떤 식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한수원은 전체 인원이 12,000명입니다. 전국이에요. 예, 전국에. 그래서 원전 25기와 수력, 양수, 태양광, 풍력 발전까지 하는 그런 국내의 최대 그런 발전 회사가 되겠고요. 우리 한수원 본사는 약 1,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1,200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 회원들이 약 100여 명이 모여서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화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금요일 날 아침 7시 20분부터 아침 기도 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전력 선교회 등 전력 그룹사 연합으로 9개국의 선교사를 11명을 파송하고 있고 원전 건설 중인 UAE의 바라카 교회를 설립해서 전문인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주 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바쁜 업무 가운데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한다.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전무님께서도 오랫동안 이 선교회 멤버로 참여해 오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81년도에 입사해서 군대를 네. 갔다 와가지고 84년도에 본사에 근무를 하는데 선배님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청로 내가 회사 생활만 조용히 편하게 하라고 회사에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신우의 예배를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일날 교회 생활 적당하게 하고 이제 나도 편하게 직장 생활만 하자. 나도 꽁꽁 숨어 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간파하셨는지 그 선배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자석에 철이 달라붙듯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30여 년간 신회 활동을 하면서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하면서 선교회 활동에 시간에 비례해서 네. 회사의 직책도 직급도 책임도 영향력도 올라가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전무님께서 처음 생각하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주일날 우리 섬기던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조용히 하고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만 하겠다. 이런 분들 아주 많으시죠, 지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본사에 1,200명이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신우회 선교회에 나오는 멤버들 그분들 말고도 사실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렇게 조용히 믿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무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숨는다 하더라도 숨어지지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그렇죠. 역할을, 사명을 다 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 보면은 마귀 사탄도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듯이 알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어 있어도 매일 만나는 동료들이 누구는 크리스찬인 것 같아 라고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숨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네. 우리가 저 성벽을 향해서 나가는 예수님의 군사처럼 그렇게 직장 안에서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간증을 해봅니다. 네. 자, FEBC 초대석, 오늘은 한국수력원자력 윤청로 전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찬양 듣고 이 시간 계속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네, FEBC 초대석, 오늘은 한국수력원자력 윤청로 전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무님, 오는 5월에 한수원 선교회 차원의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16개 전력 그룹사 선교 회원들이 연합성회로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연합성회요. 예, 올해는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한수원 본사 대강당에서 성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1일 월요일 10시 반에 시작해서 하는데, 주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동원 목사님,
우리가 잘 아시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주 강사로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선교회와 경주 지역 교회가 연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동참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5월 1일 월요일 한수원 본사 대강당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시 30분부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 갖게 되시는군요. 선교회 멤버들이 아주 이 행사 준비하느라 바쁘시겠어요. 예, 우선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날씨와 강사님과 또 차량과 안내와 우리 본사 대강당이 800석으로 잘 지어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전력그룹사 16개 신회 회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네. 또 경주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같이 오셔서 서로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연합하는 그런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5월 1일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쉬는 날입니다. 연휴고요. 하지만 한수원 선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이날을 위해서 땀 흘리고 계시네요. 참 멋지고 귀감이 됩니다. 우리 윤청로 전무님은 한수원에서 36년간 일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뭐 엄청난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섬겨 오셨는데 이 일반 평직원들의 롤 모델이라고 들었어요. 사원으로 입사해서 지금 전무의 자리에 오르셨는데 간증과 에피소드가 참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인데요. 그 큰아들이 대학 입학 준비로 바쁜 고3, 네. 또 작은 딸이 한창 사춘기 때인 중2 때 아내가 건강검진 결과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시군요. 내일 아침에 수술받기로 결정을 하고 저녁에 네 식구가 둘러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마취과 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아내가 통장을 다 내놓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내일 수술 받으면서 네. 잘못될 경우에는 이것 가지고 애들 잘 교육시키고 잘 훌륭하게 키우라는 얘기를 할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났고 울음바다가 됐었죠. 그렇군요. 이때 큰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서 위암 수술을 제일 잘하신다는 의사 선생님이 집도를 하시고 할머니와 온 가족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시느냐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낸 적이 있습니다. 3분의 2를 절제하고 네.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해서 지금은 완쾌돼서 지금 같이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아들의 믿음의 고백 평생 잊을 수 없네요. 전무님에겐. 그렇습니다. 또 오늘의 전무님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해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월성 원자력에 근무를 81년도 7월에 26살에 그 신입사원 때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와. 그 당시에는 월성 1호기가 시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네. 카나다의 기술진들이 와서 건설을 다 해주고 키만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턴키 베이스의 그러한 건설을 하고 있을 때 신입사원으로 시운전 업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월성 본부장이 돼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국가적인 그러한 큰 그러한 과업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로부터 몇 년 뒤인가요? 그러니까 81년도부터 2013년도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31년 예. 그러니까 월성 원전이 수명을 다 한 뒤에 그렇죠. 이것을 더 연장해서 운영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벌써. 예. 와, 시간이 오래 지났네요. 예, 계속 운전을 하려면은 기술적으로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사항이고, 그렇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예.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계속 운전과 관련해서 네, 지역 주민들 지자체와의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러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전무님의 임무였군요. 그렇습니다. 월서 원자력 본부장으로서 그 대표로 네, 그 임무를 부여받고 지역 주민 대표들님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협상장에 올라오는 그것 자체가 어려웠었고, 협상장에 올라와서도 그분들은 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협상은 정말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엔지니어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 품성 담기 21이라는 그러한 책자가 있습니다. 네, 그 책자를 우리 신우회에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 내용을 2번을 연거푸 성경 공부를 하고 네. 또 협상할 때마다 거기에 있는 내용,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읽고 내가 스스로 지역 주민 대표들과 나의 진정성이 이해가 될 때 좋은 그러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죠. 믿고 그렇게 협상에 임해서 지역과 합의하고 계속 운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기술적인 내용들 또 전문적인 것들은 잘 모르니까 사실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여러 가지 뭐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신뢰를 심어주는 게 협상의 중요 핵심 요인이 됐겠네요, 전무님. 맞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임하는 마인드, 인성, 품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또 경청과 배려, 사랑하는 마음, 또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운영과 계속 운전과 지역의 발전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협상에 임한 결과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안전하게 운행이 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새로 짓는 것보다 이 안전한 상황에서 더 운전을 한다면 또 굉장한 경제적 이익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계속운전 선호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카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가 83년도부터 상업운전을 했는데 70년대 후반에 상업운전한 카나다의 발전소, 미국의 발전소들도 지금 많이 계속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운전은 기술적인 사항보다는 심리적인 지역 주민들의 그 원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결과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우리 윤청로 전무님은 극동방송의 열성 애청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 8월에 저희 집사람이 경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 계시다가 예. 주말 부부를 하시다가 이제 같이 합치셨군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제 직장도 옮기고 우리 심연한 권사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극동방송을 항상 듣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그 교회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주에 같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교회를 못 정했으니까 극동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교회를 가서 예배에 참석해 본 결과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 모친께서 어머니께서 아침을 지으실 때 부엌에서 흥얼흥얼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 아침밥을 지으신 것을 어렸을 때 기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집사람이 극동방송을 항상 틀어놓고 아침밥을 지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송가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침대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아침 잠을 깨우면서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찬양 소리와 지금 60이 된 현재의 극동방송을 통한 찬양과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생각도 하고 지금 너무나 감사하다. 이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무님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오늘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자신의 신앙과 또 세상적 가치의 충돌과 긴장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전무님께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 참 좋겠어요. 권면과 격려의 말씀 한번 주시죠.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 분리한다는 것은 분리가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은 한 통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과 주말에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듯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우리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의 통합 또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또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전무님 오는 5월 1일 한수원 본사에서 있는 그 행사 참 중요한 행사인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시죠. 네, 우리 36회 한국전력 그룹 선교회 연합 성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이 성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다 되는 그러한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5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수원 본사 대강당에서 있는 한국전력 선교회 전국 모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나요, 전무님? 아니 없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경주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할 때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경주 땅에 큰 부흥의 불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FEBC 초대석 오늘은 한국수력원자력 윤청로 전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